앵아초 새 앵아초 기타. 여러분, 오늘은 아마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하는 조연 캐릭터 고찰 그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댓글들 중에서 가마아라범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보일러실의 대장, 바로 가마아라범입니다. 가마아라범은 지하 보일러실을 책임지고 있는 연륜이 깊은 노인입니다. 불 조절부터 약탕 조제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유야는 온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의 외형 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6개의 길고 가느다란 팔입니다. 이 팔들을 각각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동시에 여러 작업을 능숙하게 처리해냅니다. 굽은 등과 대머리지만 풍성한 수염, 이 모든 요소가 전형적인 장인의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늘 어두운 지하에서 일하면서도 검은 선글라스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잠잘 때조차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모습에서 그만의 완고한 패션 센스가 있어 보입니다. 치히로가 하쿠의 설명을 따라 보일러실에 갔지만 가마아라범은 마치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이곳엔 자리가 없다며 딴 데를 알아보라며 쌀쌀맞게 굴지만 ここにあんたの仕事はね他を当たってくれ。 정작 린이 치히로를 발견하자마자 치히로는 자신의 손녀라며 그녀를 감싸줍니다. 人間がいんじゃんやばいよさっき上で大騒ぎしてたんだよわしの孫だ。孫 치히로는 그런 가마아라범이 마음 한켠으로는 의지가 되었는지 다음날 하쿠가 준 주먹밥을 먹고 온 뒤 보일러실 한켠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가마아라범은 겉모습만큼이나 여러모로 박학다식한 인물인데 죽어가는 하쿠를 보자마자 몸속에 강한 마법이 깃들어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고 루바바의 쌍둥이 언니인 제니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찾아가는지까지 치히로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죠. 가마아라범은 치히로뿐만 아니라 하쿠에게도 중요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쿠가 처음 유바바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던 것도 바로 가마아라범이었고 わしは反対したんだ。魔女の弟子なんぞろくなことはないってな。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하쿠가 마지막 힘을 다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가마아라범이 있는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이는 둘 사이에 깊은 신뢰와 유대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마아라범이 어디서 온 존재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유야에서 일하고 있었는지는 작품 내에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와 말투 그리고 행동들을 통해 그의 정체와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초기 스케치 속 가마아라범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팔이 6개도 아니고 지금처럼 길지도 않았습니다. 영화의 작가 감독이자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안도 마사시에 따르면 처음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손이 쭉쭉 자라나고 여러 팔이 동시에 바쁘게 움직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상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즉 가마아라범이라는 캐릭터는 특정한 설화나 신화 속 모티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단순한 인간 노인으로 구상되었고 작업 과정에서 점차 기묘한 모습으로 진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상상해보면 어쩌면 인간이었던 가마아라범이 마법 세계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신체가 진화했을 가능성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 치히로를 보고 뜬금없이 자신의 손녀라고 말했던 장면도 왠지 더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가마아라범의 변화된 외형에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의 생김새가 거미가 아니라 통거미의 외형적 특징을 닮았다는 점입니다. 통거미와 거미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종류의 곤충이라고 합니다. 통거미는 거미줄을 만들지 못하고 눈도 일반 거미처럼 여러 개가 아니라 작은 검은 눈 2개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리는 8개지만 실제로 걸을 때에는 6개의 다리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6개의 긴 팔로 바쁘게 움직이고 짧은 2다리는 걷는데 쓰지 않는 가마아라범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통거미는 대부분 독이 없고 어두운 환경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사냥보다는 낙엽이나 죽은 벌레 같은 유기물을 먹으며 자연을 정화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가마아라범의 성격과도 부합하는데 그는 누구를 해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합니다. 무서운 생김새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해롭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도움을 주는 존재. 그런 면에서 가마아라범과 통거미는 여러모로 비슷한 면모를 지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가마아라범이 오랫동안 유야에서 일해왔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단순히
단순히 오래 일한 직원 그 이상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존재로 자리 잡아온 듯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가 유야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보일러실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유바바가 그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보일러실은 그의 독립된 공간으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녹차도 먹으면서 외부의 간섭이 거의 없는 일종의 개인 영역처럼 보입니다. 그의 식사를 챙기는 린만이 이 공간에 자유로이 출입합니다. 게다가 이 린이 가져온 밥의 메뉴도 눈여겨볼 만한데 바로 새우튀김 덮밥입니다. 치히로와 린의 메뉴였던 단무지 밥에 비교하면 상당히 호화로운 편입니다. 이는 유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마 아라범에게 유바바가 보내는 일종의 배려가 담겨있는 식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바바와 가마 아라범의 관계에 대해선 영화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콘티집에 수록된 삭제된 대사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도장이 있으면 유야의 노동협약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우리들은 전부 마녀의 노예가 되고 말 거다. 저는 이미 노예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엄연한 노동자야.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 이 삭제된 대사는 유야의 노동 구조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대사에 따르면 가마 아라범을 포함한 유야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유바바와 정식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히로는 다릅니다. 그녀는 부모가 돼지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강제로 유야에 묶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노예인 줄 알았다라는 말이 그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또 다른 삭제된 대사에서 가마 아라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탕에 있는 것도 나가는 것도 자유지. 진짜 이름은 마녀에게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유바바는 상대의 이름을 빼앗는 방식으로 그 존재를 지배합니다.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기억마저 서서히 지워가는 것이죠. 치히로는 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점점 본래 이름을 잊어갔고 하쿠 역시 본인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채 유바바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마 아라범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고 그 덕분에 유바바와의 계약 안에서도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가마 아라범은 왜 유야를 떠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가진 신념 때문일 것입니다. 치히로가 처음 보일러실에 찾아왔을 때 스스와타리 하나가 무거운 석탄에 깔리자 치히로는 이를 도와주기 위해 석탄을 들어주지만 이걸 옆에 두면 되겠냐며 우물쭈물하자 가마 아라범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手出すならしまいまでやれ。 결국 석탄을 간신히 처리하고 숨을 몰아쉬는 치히로에게 깔려 죽는 척을 하며 이를 대신해달라는 농성을 합니다. 이에 가마 아라범은 치히로에게 다시 이렇게 꾸짖습니다. あんたも気まぐれに手出して人の仕事を取っちゃならねえ。 가마 아라범의 이 두 대사는 단순한 충고를 넘어서 가마 아라범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가 이를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일이란 충동이나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존중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작품 후반 가마 아라범은 치히로에게 기차표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40年前の使い残りだ。 그 말을 듣고 있자면 가마 아라범 역시 한때는 이 세계를 떠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표는 서랍 속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 있었고 그는 그저 언제나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표는 자신이 아닌 치히로에게 건네집니다. 그는 자신이 유바바에게 부려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계약하고 일하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야를 떠나지 않은 것도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니 가마 아라범은 배울 점이 참 많은 진정한 어른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마 아라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